주휴수당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주휴수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주휴수당 문제 해결을 외면하면서 이 소상공인 협의회는 이 주휴수당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지금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주휴수당 제도 개편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제도의 문제점을 고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면 현장에서 이런 혼란이 야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장의 문제점을 외면한 채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에만 매달린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사업 여건이 크게 위축된 것이죠. 인건비 부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최저임금을 2019년 8,350원에서 2020년 8,590원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에 사실상 1308원이 되는 수준인 것이죠. 경영주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입니다. 늦었지만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주휴수당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 소상공인 협의회의 주장처럼 최저임금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것도 현실적 해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현행 209시간인 최저임금 월 환산기준 시간을 주휴시간을 뺀 174시간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의 범위를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주휴수당의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주휴수당은 사실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가상의 시간에 대한 임금인 셈이죠.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실제 하지 않는 허구적인 그러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유급 휴일을 노동시간에 합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내왔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선진국에도 보면은 이 주휴수당 제도가 없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죠. 협력국 회원국 주휴수당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국가는 5개의 나라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연방노동법은 아예 휴일에 대한 사항을 강제하지 않고 있죠. 또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자들의 처우는 주휴수당 제도가 도입된 당시와 크게 다릅니다. 1953년 주휴수당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휴일도 없이 노동을 하는 근로자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주 5일 제도가 정착되는 등 노동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 현실이 바뀐 만큼 달라진 만큼 제도도 그 수준에 맞게 현실에 부합하게 개편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올해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이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자가 그래서 이 초단기 근로자라고 하는데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한 것이죠. 사업자 근로자 모두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시간 이상 근로하던 사람들이 이러한 주휴수당을 통해서 오히려 근로시간이 줄고 수입이 오히려 위축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에서 폐해를 이야기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를 고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요. 이렇게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시대에 뒤떨어진 이러한 주휴수당 제도를 개편하는 필요가 있고요. 또 아예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 중심 자유기업원